정부가 열심히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생각했던 만큼 성과가 또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환노위에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도 통과시키고 공식적이면서도 질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여야가 따로 없고 저는 노사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 그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마켓컬리가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해온 것이 확인됐는데요. 네. 이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몇 명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회사를 고발하거나 진정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가 약 500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름,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컴퓨터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통신수단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고발의 주 내용인데요. 현행 근기법의 제40조 취업방해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걸 위반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강제 근로 그리고 폭행 등과 함께 근기법에서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행위이죠. 그 진정사건 처리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만약 동의할 경우에 1회 한해서 연장 가능하고 추후 장관이 되시면 이 사건 신속하고 또 좀 위법이 밝혀지면 법에서 정한 대로 엄정하게 처벌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진정사건 고소고발이 지금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하도록 하겠고요. 불법 사항이 있으면 또한 여기뿐만 아니라 네. 그 물류 기업 중에 블랙리스트 운영하는 의혹이 있는 기업이 더 있습니다. 추후 장관이 되신다면 플랫폼 물류산업 전반의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규명하시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참고인으로 오신 우리 페르노리카 코리아 이강호 위원장 자리로 좀 와주십시오. 잠깐 시간 좀 멈춰주시고요. 일단 우선 안경덕 후보자께 먼저 여쭐게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노사 갈등 사업장에 노사 대표가 출석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지 않습니까? 네. 예, 한편으로 오죽했으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싶습니다. 그 회사 대표와 노조위원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만큼 내용은 좀 미리 파악해 오셨죠? 네. 그 후보자 지난 2018년 국감에서도 다뤄졌습니다. 그해 10월 나흘에 걸쳐서 근로감독 실시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파악하고 있는 당시의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특별 근로감독을 2018년 10월에 했는데요. 성희롱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노사협의 미개체, 취업계층 변경 미신고 등 이런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됐죠. 네. 또 단협 위반하고 지배 개입으로 기소 의견 및 검사를 송치됐던 내용들일 텐데, 네. 그 이후에 노조위원장 좀 이따 답변을 좀 주셔야 될 텐데 괴롭힘과 부당 노동 행위가 굉장히 횡행했습니다. 관련해서 노조위원장한테 제가 몇 가지 물어볼 텐데 들어보시고 장관께서 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통상은 노사 갈등 심하게 이렇게 겪고 나면은 보통 대부분은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참고인께서 아직도 회사가 지난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지는 못하고 여전히 노조를 혐오하고 부당 노동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구체적인 행위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정경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8년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신 대로 저희는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되돌아오는 그는 이듬해 초에 있는 130여 명이 나가는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90%의 조합원이 다 퇴직을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여러 부당노동행위성,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노동조합원들이 회유당하고 협박당해서 탈퇴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한테 특히 한 여성 조합원은 저 앞에 와서 어떠한 설명 없이 한 10분간만 울고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조합원들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고 승진기회가 박탈당하고 저성과를 받고 조합 간부는 부당하게 발령되고
조합의 홍보물들은 다 떼어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의 일련의 상황들은 지금 현대 노동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만 320억 원의 배당금을 프랑스로 송금했네요. 그런데 임금은 동결하고 단협은 지연되고 계속 그 노사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죠. 정확하게는 단협 해지가 됐습니다. 그 임페리얼 브랜드 위탁 판매 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명예퇴직 발표하고 대상자 90%가 노조원으로 선정됐고, 또 명예퇴직을 거부한 참고인에 대해서 부당 대기 발령에, 또 대기 발령 이후에는 팀원도 없는 영업직으로 일방적으로 발령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처럼 그런 경고장도 날리고, 또 작은 회의실에다 혼자 교육을 핑계로 그렇게 괴롭힘을 가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경고장은 하루에 주어진 교육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소화하지 못한 가운데 시험을 보게 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근데 점수가 몇 점인지 어떠한 문항이 틀렸는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응당 교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2019년 90%의 조합원이 나갔을 당시 공고사직을 받아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교육과 동일합니다. 교육업체도 동일합니다. 제가 15개월의 부당한 대기 발령 이후에 팀원도 없는 팀장도 없는 곳에 발령이 난 이후 이러한 교육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고장은 그저 어떤 시험에 대한 경고장이 아니라 노동조합위원장을 여전히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거 객관적으로 봐도 노조위원장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이 뭐 위원장이 보통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위축시키면은 노동조합이 존속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식지 발간했다고 노조 사무국장을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 장관님, 참고인이 그 노조위원장이 업무적으로 완전히 고립돼서 이렇게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요.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후보자께서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네, 지금 부당노동에 관련된 고소 사건이 2건이 접수돼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 추가적인 근로 감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현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